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또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번 주 증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뱅가드 이슈에 따라서 수급 부담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국내적으로 굵직굵직한 기업 위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좌우되는 그런 장세의 모습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아제약을 필두로 이번 주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도 애플이나 IBM 중심으로 기술주들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국내만 본다면 지난 5주 전에 비해서 이익 전망이 5% 이상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은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에 화학이나 은행 그리고 자동차 이런 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적 하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자, 우리 증시에 이번 주에 어떻게 실적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5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서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해외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선 발표가 됐던 기업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4% 가까이 올랐습니다. 13,649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4% 가까이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만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재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권 쪽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공화당 쪽에서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38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은행의 모건 스탠리 역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살펴본다면 개장 초중반보다는 마지막으로 가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중반 쪽에서는 방향성을 탐색을 하다가 오후 1시를 기점해서 상승 전환한 이후의 움직임을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1%대로 상승한 업종이 바로 기초소재 업종인데요. 1.2%가 올랐고 산업 섹터 역시 1%대 강세, 반면에 기술주가 0.2%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구성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이 바로 GE입니다.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이날장에서 3%가 넘는 강세를 펼쳤고요. 반면에 인텔은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이었는데 앞서 실적을 발표한 점이 시장에는 실망감을 안기면서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과 미국 쪽에서 들려온 경제 지표에 엇갈린 결과 속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증시 속에서 영국 증시만이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푸치백 지수 0.4% 올랐습니다. 6,154포인트를 기록했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4%가 밀려나면서 7,702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깍그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 시장의 재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 발표됐던 4분기 긍정적인 GDP 속에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의 4분기 GDP는 3분기에 바닥을 짚고 반등에 나서면서 7.9%를 기록했었습니다. 영국 쪽에서는 한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12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11월보다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영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리오틴토가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다라는 증권가의 평이 나오면서 1%대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기술주가 0.8%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이 1%대 강세를 펼친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만이 0.3%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철강 기업인 에브란스가 4%대 강세를 펼쳤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 리오틴토가 자사주 매입 계획 전망 속에서 1.8%가 올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34%가 0.43%가 밀려났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살펴본다면 하락 업종이 대체로 우세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융주만이 0.3%가 올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 같은 움직임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도이체방크라든지 코메르츠방크가 소폭의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07%,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까르푸 쪽에서 이날장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1%대로 밀려났고요. 이 밖에도 사노피, 제약사인 사노피라든지 라파지사 등이 1%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가 일제히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재료는 미국의 정치권에서 올해 들어가면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국가 채무 한도 증액과 관련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들의 실적이 이어졌다면 이번 주는 IT주들의 실적이 대거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등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발표가 되는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와의 연계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